자, 신경계에서 중추신경계에 이어서 말초신경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계는요, 중추신경계와 몸의 각 부분을 연결해주는 신경계를 얘기하고요. 크게 두 가지로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뇌에서 나와서 대부분 머리하고 목 부위에 있는 기관에 분포를 하고요. 12쌍이 존재합니다. 척수신경의 경우에는 척수에서 나와서 머리 아래 신체 부위에 광범위하게 분포를 하고 총 31쌍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말초신경계는요,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구심성 뉴런은 감각신경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원심성 뉴런 안에서 이렇게 체성과 자율신경계로 나눠지게 되고요. 체성신경계는 운동신경과 해당이 돼서 골격근을 우리가 조절하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근육을 움직이는데 사용을 하게 되고, 자율신경계는 내장근이라든가 심장근, 분비샘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율신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나눠진 이 구심성과 원심성은 들어오고 나가는 걸로 구분을 하라 그랬죠.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게 구심성 뉴런이고요. 그리고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반응 명령을 전달하는 게 원심성 뉴런입니다. 자, 이어서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자,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구분해보면 일단 크게 체성신경계는 하나의 뉴런으로 이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비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요. 자율신경계는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이 신경절을 기준으로 해서 신경절보다 앞에 있으면 신경절 이전 뉴런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으면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 역시 마찬가지고요. 두 개 다 신경절 이전 뉴런 같은 경우에 마리집이 존재하고 신경절 이후에는 마리집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볼 수 있고요.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을 구분을 지어보면 지금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 모두 아세틸콜린이 지금 분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 교감신경의 말단에서만 지금 보면은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만 지금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주말 오후 토요일 오후와 그리고 뒤에서 개가 쫓아오는 걸 비유해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바로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성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대뇌 지배를 받아서요, 의식적인 골격근의 반응을 조절하고요. 자율신경계는 대뇌 영향을 직접 받지는 않고요. 간내, 중간내 연수들의 조절을 받아서 몸의 기능들을 조절합니다. 요거 기억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또 특징별로 한번 나눠 봅시다. 앞에 있는 그림 내용을 그대로 표로 정리한 거니까요. 자, 연결된 두 뉴런의 길이를 비교를 해보면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이후가 깁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이전 뉴런이 더 길고 이후 뉴런이 더 짧고요. 신경 전달 물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감신경,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요.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항작용이라는 게 존재해요. 같은 기관, 앞에 그림에서는 심장이었는데 같은 기관에 분포를 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작용이에요. 하나는 심장을 빨리 뛰게 해주고 하나는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해주는 이런 작용을 우리는 기항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우리의 몸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에 알맞은 긴장 상태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긴장 상태를 원래 상태로 돌려가지고 심신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교감신경, 자, 뒤에서 개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사냥개가, 무서운 개가 막 쫓아오고 있으면 동공은 도망가기 위해서 주변 사물을 빨리 판단해야 되니까 동공이 커지겠죠. 동공 확대되고요. 그리고 기관지는 숨이 가쁘니까 막 숨을 빨리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관지는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은 빠르게 뛰겠죠. 촉진.
그리고 소화는 지금 뭐 뒤에서 개가 쫓아오는데 배가 고프고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소화는 억제가 되고요. 역시나 쓸개즙도 억제됩니다. 그리고 방광은 확장이 돼서 소변이 마렵지 않도록 확장해 주는 거죠. 공간을 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게 부교감 신경의 토요일 오후에 굳이 집에서 누워 있는데 뭐 동공이 커질 필요가 없죠. 축소가 되고요. 기관지도 숨을 막 헐떡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축이 됩니다. 심장 박동도 뭐 억제되고 그리고 소화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쓸개즙도 촉진되고요. 방광은 수축돼서 바로바로 소변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밑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자,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전부 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척수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에서 이렇게 신경들이 나가고요.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뇌와 연수 그리고 척수는 마지막 방광만 이렇게 관여되어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개념 정리는 했고 문제를 풀 건데 작년에 비해서 문제가 꽤 많습니다. 이 단원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많은데요. 하나씩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